큰 사건들 터지면은 CCTV가 결국은 언젠가는 그 관련된 것들이 공개가 되고 그래서 그 윤곽이 더 드러나고 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지금도 이제 사건 발생 꽤 지났습니다마는 11월 28일에 CCTV 거기에 현광성이 찍힌 CCTV가 공개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의 그 사건 그 추이에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네, 그럴 겁니다.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이 일단 북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출국을 금지시켜 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표면상으로는 북한이 말레이시아인에 대한 7명 정도, 9명인가요? 이제 북한에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현광성이나 이 김무길 같은 자들을 지금 그 용의자로서 지금 신병 요청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 저는 들고요. 네. 지금 오늘 이번에 공개된 이 CCTV 11월 28일 날 그 CCTV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더욱더 압박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걸 통해서 요즘 사회에서는 실제로 하루에 각 개인 한 사람이 CCTV와 여러 가지 카드 등등을 통해서 행적들이 매일 하루 되면 60여 차례가 노출이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 보니까 아마 이 계속 추적을 하게 되면 시간의 문제지 예. 이 현광성이나 여러 가지 김우길이나 등등의 인물에 대한 행적들은 계속 찾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광성이 작년 말에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2등 서기관이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이 CCTV가 11월 28일에 찍혔고 이때 북한 사람들 만나는 모습 공개됐으니까 아마도 이때쯤부터 이미 모의를 시작한 것 같다라는 그 분석에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죠. 일단 김무길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그 전에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물색 작업이 시작됐던 것 같고요. 그러나서 최종적으로 일단 그 동선이나 이런 작전을 짤 때는 아마 이제 현광성이가 이 석 달 전에 들어와서 네. 여러 가지를 함께해서 최종적으로 작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그때 만난 그 이 CCTV에서 지금 뭐 추정하기는 네. 그때 만났던 3인이 지금 평양으로 도주한 그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추정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외교관 일단 면책권은 있는데 계속 공관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단교 상황으로 가면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심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교가 되게 되면 이제 외교관 신분으로서의 그 자격도 일단 없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네. 되게 되니까 그때는 뭐 대사관 자체도 의미 없어지니까는요. 네. 그때 되면 되게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숨어 있게 되면 어쨌든 이게 비엔나 협약에 의해 가지고 대사관에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곽에서 기다리면서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요즘 거의 감금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가 김한솔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던데요. 동의하십니까? 태영호 공사는 지금 김한솔을 보면서 그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일단 대단히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더 하겠죠. 보면서 어린 친구가 지금 저런 경각에 달린 그렇게 위협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김정은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남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핵심 행위자가 김한솔이고 그가 지금 제3국이 어디 있는 제3국에 있으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치명적인 어떤 도덕적인 결함을 밝힐 수 있다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인물인 건 확실할 겁니다. 아마 어제 유튜브 보면서 김정은도 봤을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 그럴 겁니다. 이거 봐라. 그냥 조용히 지금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될까 모르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이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한솔의 표정이 좀 비장하다고 비장하다. 느껴졌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으로 스스로를 노출시킬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 김정은 정권 아버지를 독살시킨 그 정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선임행정관 지낸 이인배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